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때마다 내 행복은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 스스로 타인의 도구가 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평온한 일상에 스며 있다.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시간이죠. 영준 책방, 정은길의 에세이 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에 실린 구절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구절은요, 영준 책방의 주치의가 직접 골라주셨는데요.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스페셜 DJ로 또 하면서 우리 교수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영준 책방에서 책 처방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병원에서 약을 아플 때 처방해 주듯이 네. 이제 여기선 책을 처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약간 감성적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페셜 DJ니까 책 처방 의뢰를 제가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제 사연을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상태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아두었다가 다음 주에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도 있고요. 예스앱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제가 혹시 사연 보내드린 것 보셨나요?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일반 청취자분이 보내신 줄 알았다가 네. 제가 우리 유 아나운서님께서 보내신 거 알고 막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리소설 좋아하신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제가 사연을 뭐라고 보냈었냐면 한때 제가 추리소설에 좀 빠져서 읽었었고 근데 요즘은 매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머릿속이 복잡한 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글이나 짧은 글귀를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지칠 때 힘날 수 있는 그런 책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답하기 앞서서 저도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이 연락 주셔서 나랑 같이 취향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네.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아나운서님 또 어떤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제가 예전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면상장 살인사건도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사서 봤고,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때 이제 살인과 관련된 그런 추리소설, 네. 범인 찾는 거에 한때 네. 빠져서 네. 좀 혼자 빠져서 읽었던 적이 있어요. 좀 찾는데 누굴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리소설의 백미는 이제 긴장감이죠. 그렇죠. 끝까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추리소설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 아나운서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힐링을 원하신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추리소설은 끝까지 긴장에다가 일종의 이제 카타르시스가 생겨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건데 힐링은 긴장보다는 좀 굳이 영어를 쓴다면 이제 릴렉스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떠올리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12월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하루 또 혹은 한 달, 1년을 이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12월쯤 이때쯤 되면 내가 뭐하고 1년을 보냈지? 내가 뭔가라고 깜짝 놀라죠. 되돌아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했었나 네. 이렇게. 또 돌아다 보면 또 특별히 한 것도 없어 보여요. 또 맞아요. 많은 걸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쉬움을 이제 연말에 이제 송년 파티라고 해서 술이나 담배로 보내는 분도 많죠. 네.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독서로 내가 그런 어떤 아쉬움이라든가 허망을 달래는 게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책으로 좀 달래보는 게 네, 좋다. 이 가운데 이제 에세이는 이제 위로와 힐링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어떤 네. 장르다 보니까 12월 달에 혹은 위로를 필요할 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에세이를 이제 영준 책방에서 소개를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는 거니까
추리소설 좋아하신다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논리적이면서 또 위로를 얻으시려면 감성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논리라는 것 혹은 감성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두 편의 이제 그 짧은 글을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또 시를 준비를 해 주셨네요. 자목년이 흔들린다. 바람이 왔나 보다. 바람이 왔기에 자목년이 흔들리나 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다. 이 시는 김춘수의 바람이 맞습니다. 네. 그때 유다운 아나운서님께서도 읽고 그냥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느낀 느낌이 네. 어떠세요? 시 자체가 굉장히 곱지 않던가요? 네, 약간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이 가장 먼저 생각났고 네. 그 봄바람을 나도 나가서 느끼고 싶다. 살랑이는 바람을 네. 느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것만 봤을 이제 때는. 정서적인 느낌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인생은 문과 같습니다. 그 위에 당기시오라고 쓰여 있다면 밀지 말고 당기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이제 파울로 코엘료의 글입니다. 네. 이 글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앞에 시보다는 편하지 않으세요? 네, 읽기는 편한데 확실히 시랑 다르게 뭐 감성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네네. 그냥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앞에 거는 이제 뭔가 모르지만 위로나 힐링의 느낌이 있지만 뒤에 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답을 주는 네네. 논리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시마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시인 김춘수 시인님이 그 평생 동반자인 부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승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4월에 자목년이 피던 시절에 자기가 흔들리는 자목년의 꽃잎을 보면서 야, 나 혼자 살아서 지금 혼자 보는 자목년이 굉장히 낯설다라는 시예요. 그런 감정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런 거를 알고 네. 한번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자목년이 흔들린다. 바람이 왔나 보다. 바람이 왔기에 자목년이 흔들리나 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다. 뭐 아무래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 실린 이야기를 듣고 읽다 보니까 저부터가 약간 그 감정을 생각하고 읽게 되네요. 뭉클하죠. 네네네. 특히 이제 마지막 문구가 이제 작년하고 다르다. 그쵸. 똑같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도 다르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들으면 굉장히 그 울림이 커지고 막 더 마음이 허전한 느낌. 허전하고 네네네. 뭉클하고 그다음에 시인 김춘수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논리지만 위로를 그 바라는 감성적인 것. 그 두 가지를 오늘 동시에 네.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을 하나 네. 추천한 겁니다. 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정은길 작가의 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입니다. 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 네. 뭐 내 자신한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느낌일 것 같은데요. 내가 우선이다라는 뜻이죠. 네. 네. 그 정은길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전직 아나운서셨다고 맞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작가는 이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방송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방송 일을 쉬는 길에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자기도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둘이 같이 1년 동안 우리 한번 세계 여행을 다녀오자. 네. 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둘이서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 또 하나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감정, 그 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굴레라는 데서 그 가족 관계가 형성돼서 느꼈던 감정을 정리한 에세이입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은 이제 특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썼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서투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난 왜 이러지? 그다음에 나를 자책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바보 같아? 이런 거가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이제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는 글들이 봄이라는 챕터에 쓰여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름은 이제
정말 이제 점점 농사로 치면 이제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뒤도 재지 않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우왕좌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차분한 글들을 모아놓은 그 챕터가 여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을은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거두고 그다음에 뭔가 파악하고 이러니까 자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 계절로 보고 자아 형성에 관련된 글로 에세이를 한 챕터로 만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겨울은 이제 1년 내내 이제 무언가 성취했다고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뭔가 덜 이뤘네. 빨리 네. 뭔가를 해야지. 잘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또 혹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책에서 벗어나는 위로와 힐링이 다른 어떤 계절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짧은 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책에 들어있는 글 중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나를 예쁘게 봐줄 수 있다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은 어느 정도 사라진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덕분이다. 네. 이 구절이네요. 그래서 그런 그 아까 이제 김춘수의 시인의 시와 그다음 코엘류의 이제 그 산문이 네. 하나는 너무 감성적이고 하나는 너무 글로 이제 뭐 직관적인 글로 써 있어서 둘의 감정의 느낌이 다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길 작가님의 글은 그런 어떤 직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를 한번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너무 무시할까 봐 불안한 마음에 너무 무리하게 내가 하지 못할 일까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못 해내는 거는 흉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모든 일을 할 때 무리하지 마시고 네.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는 게 최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요새 SNS에서 좋아요가 얼마나 많냐. 정야로 막 내 행복의 잣대를 막 가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름하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라고 전 봐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네. 나 좋자고 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연말에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네. 한번 돌아다보면서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갖춰보는 게 어떨까라고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약간 저도 되게 많이 다가오는 그런 글귀이자 네.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조금 짧게 좀 얘기를 네. 들어볼게요. 요즘에 그 도서관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읽을 때는 이제 감성적인 책이 좋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감정을 나누다라는 거잖아요. 독서 그럴 토론 때는, 같은 건가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주변 도서관에 네. 반드시 독서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연령별로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조금은 자기에게 맞는 어떤 동아리를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책과 자기에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따뜻한 힐링 갖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연말에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책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처방받은 책 저도 한번 연말 끝나기 전에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어지는 곡인데요. 에드 시런이 불렀습니다. Shape of You 들으실게요. Isn't the best place to find the lovers,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